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부도수합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한국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103.6bp로 전날에 비해 2.9bp 하락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내린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금액, 즉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가 상반기 4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원화로는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총 4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민간기업의 장기물로서는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 중 1,700억 원은 7년 만기에 3.24% 금리로 1,400억 원은 10년 만기 3.3%로 900억 원은 20년 만기 3.45% 금리로 각각 발행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를 차입금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 주택 파손,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볼라베는 줄곧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후 3시께 서울 서쪽 약 120km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까지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지닐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볼라베는 오늘 저녁 웅진반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도 곧이어 상륙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께서는 각별히 태풍 피해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내용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유럽 정책 기대감이 과연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요. 네, 오인의 투자 전략에서는 삼성전자 소송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그리고 31일 잭슨홀에 쏠린 돈, Q3가 시행될 것인지, 과연 미지수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해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에서는 코스피가 19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분석합니다. 네, 주간 5% 공략주에서는 네오이즈 게임즈를 알아보고요.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에서는 500선을 앞둔 코스닥 중소형주 장세 시작인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현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2%, 솔브렌이 11%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던 지수는 힘이 빠지고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장중 방향을 틀고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현재 1,0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하루 만에 소폭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2% 하락한 19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일 애플 쇼크에 급락했던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도 반등에 나서면서 500선 탈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도 합계 2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3% 상승한 4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주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긴축 재협상 난항 등으로 유로화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달러와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상승한 113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에 7%대 낙폭을 만회하고 현재 1.61% 상승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당 19,00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119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연일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82%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0.39%,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66% 밀려나면서 37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생명도 0.71% 밀려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약보합권에서 3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장 1.8%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550원씩 떨어지면서 2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안랩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홈쇼핑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현재 3.4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M도 1.67% 상승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CJENM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1.42%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폭을 밝히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1.57% 오르면서 5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일 낙폭을 만회하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IT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61% 오르면서 119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기관은 8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4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3% 하락하면서 2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가 1.74%, 그리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 SDI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제와는 반대로 2.35%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9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강세에 반등했던 어제와는 달리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주당 2,000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이 2.3%, GS는 2%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LG화학 역시 주당 6,500원씩 떨어지면서 3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3%에 가까운 낙폭을, KP케미칼은 3.13% 하락하면서 1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정책 기대 약화와 업황 부진 여파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반등했던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도 재차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엿새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3% 하락하면서 2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79% 하락하고 있고요. STX조선해양 역시 1.1%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이 사주면서 유일하게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1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생명과학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제약이 1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도 8.43% 상승 중이고요. 현재 위노바와 신일산업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위노바는 3,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철수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랩은 현재 약보합권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써니전자도 0.9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넬 생명과학은 2.87% 상승 중이고요. 우성사료가 11%가 넘는 급등세, KC피드도 8.47% 오르면서 4,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화장품주가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 삼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맥스는 4.08% 오르면서 3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블CNC도 4.23% 상승 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주당 18,0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코리아나가 1.13% 오르면서 1,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YG원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사로 알려진 IMC 그룹의 이스카를 대상으로 31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뛰어 올랐는데요. 이스카는 워렌 버핏이 지분 80%를 보유한 이스라엘 금속가공업체 IMC 그룹 계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주당 1,800원씩 오르면서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자세한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이영준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달 6일 22회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요. 22회 국채 매입 재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 연장 논란 등 유로존 위험이 다시금 커지고 있어서 이 22회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 유럽의 정책 기대감이 과연 더욱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예, 9월 22 통화정책회의가 9월 6일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정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겠지만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월 초 급락 이전 수준으로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특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22의 카드 가운데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국채 상한선의 설정과 무제한 국채 매입 검토가 이미 루머로 제시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기대감이 높아질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EU의 2차 구제금융 지급 여부 결정과 9월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등 9월 초에서 중순까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8월 후반에는 관망 심리가 다소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중국 쪽으로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역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 8월 HSBC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비치를 발표했었는데 오히려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47.8로 발표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자금 마련 규모 등이 결여되어 있고 지표로도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차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이 커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HSBC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의 예상 밖 하락으로 9월 1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 통계청의 PMI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유럽 경기의 후퇴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고 누적과 공급 조절에 따른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8월 반등세를 기록했던 이전 패턴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지표로 확인하려는 심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전일에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나왔었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관한 좋은 소식도 나왔었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좀 겹치면서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큰 폭은 아니고 작은 폭으로 좀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하는데 좀 성공을 했거든요. 반등하는데 다행이다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마감 전략을 전체적으로 한번 짜주신다면요. 예, 유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유럽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신하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에는 조선주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에는 소재 그러니까 화학과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이영준 연구원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전략에 관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듣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상당 부분 좀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송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워낙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여쭤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소송 관련해서 패소 소식이 결국 삼성전자 주가 급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 관련해서 차익 거래가 일단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일단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는 일단 기간의 매도가 일단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결국 주가 많이 빠지면서 관련 주식들도 일단 대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삼성, SDI, 제이모직이 일단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빠진 폭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충격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관련 소형업체들 역시 하락폭이 일단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멜파스나 파트론, BH, 플렉스컴, 자화전자 같은 하락하는 업종들도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전자하고 일단 그룹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부품 쪽 관련주가 오히려 더 좀 심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매입을 하는 거나 바로 매도를 하는 거는 반대이고 여전히 매입 단가가 만약에 좀 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면 그대로 들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돈의 한 50% 정도는 매입을 하면서 매입 단가를 조금씩 낮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LG 관련 주식들은 상승을 계속했는데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단 오르는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특허권 관련해서 일단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일단 8개 제품 판매 금지 신청한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팔 수 있도록 좀 법원에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급락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는 말고 관련 주식에 대해서 매도는 일단 자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한 4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급락 후에는 확률적으로 빠르게 주가를 복구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플 제품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서 부품 등을 납부하는 LG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또 반대로 이 애플이 스티브 잡스 전기에서도 밝혔다시피 회사 통장에 있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다 써서라도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역시 LG전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으니만큼 지금 정도에서 어떤 충격이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분들의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사회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계열에 대해서 지금 결국엔 유통입니다. 유통을 지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는 현금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구글이 주가 흐름 안드로이드 계열의 선봉이지만 주가 흐름 약세를 보시면 1% 내외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애플의 그 현금성 자산으로 인해서 그 유통 시장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유통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물론 이건 하나의 임팩트이고 사건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길에 있어서는
그 길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즉 안드로이드 계열도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일이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이 일이 좀 해결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결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유럽의 셔틀 외교와 또 잭슨홀 연설의 주요 일정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장의 전망, 또 대응 전략은 어떤 걸 제시하실런지요? 예,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셔틀 외교는 일단 유럽 쪽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을 보면 별거 기대할 거 없다는 게 일단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오히려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보더라도 지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자국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표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단 중론이고요. 결국 31일 밤에 나올 잭슨홀 연설이 일단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대감이 일단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지만 과연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중립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할 것이라는 게 일단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단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다. 할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외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결이 그 회담에 의해서 바로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론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 어떤 쪽으로 눈길을 주로 두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지수 쪽에 대형주들, 경기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은 저는 그렇게 수익률이 아웃퍼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중소형주나 코스닥 소형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성이 좋고 수급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집중하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중부터 살펴보죠. 예. 관심 업종은 일단 저는 전기전자를 처음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조선업종, 화학, 종유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ELK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주가가 4만 원대에서 밀려서 내려와 있는 모습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나쁘지 않은 삼성중공업을 저는 제 손으로 꼽고 있고요. 화학은 지금 저는 LG화학에는 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대폭 하락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국 쪽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비중까지 살펴봤습니다. 현금 비중이 50%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갖고 갈 수 있어 보여서 그게 참 든든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 유지하면은 괜찮으려니 했다가 지금 상당히 좀 모자라다 이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좀 이래저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현금 비중을 지금 상황에서라도 현금으로 바꿔서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버티는 게 나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률적으로 현금은 조금 더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그리고 즉 대형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조금 현금 흐름을 좀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수익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쪽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그 주식을 포트로 짜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건 좀 더 주식에 좀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의 확대 또는 축소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입니다. 평택촌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네, 오늘 수급 악화로 코스피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벌써 프로그램 매도가 이 시간 현재 735억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전체적으로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현재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이 시간 현재 마이너스를 나타내주는 것은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조만간 이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시장이 좋아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매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결국 나타나는 건데요. 아마도 내일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1900선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고 수급이 좀 나쁘다 이런 측면이고요. 내일 예상은 1900선이 당장은 이탈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탈되는 추세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1900선을 이탈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그렇다면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도 역시 그와 관련된 전제를 깔고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925선 미만에서 만약에 2시 50분 종가가 기록되면요. 그때는 그냥 직장인이라든가 저라고 그냥 0%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셨다면 그거는 그냥 현금처럼 생각하셔서 그대로 끌고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아주 강한 종목 아니면 웬만하면 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수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한두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뭐 욕심 부릴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단계에서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못 낸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더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될 때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오늘 장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장 특징주는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입니다. 118000인데요. 네. 문재인 관련주로 최근에 아주 이상급등을 해줬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갖고 있으면 좀 홀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지난주 금 이번 주 월 이 중에서 이제 그 고점을 기록해 줬어야 되는 건데 좀 더 탄력을 받습니다. 다만 가치주가 아닌 테마주의 경우에는 뭐 물론 가치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적정 주가의 5배 이상 최소 5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기 때문에 또 단기 급등했으니까 일단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관련주는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에 잡았든 아니면 계속 들고 있었던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테마주들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폭락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점이라든가 눌림목에서는 잡지 않고 완전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인드는 간단하거든요. 하루만 더 상한가 기록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바로 그냥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던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최소한 80, 많으면 120%씩 났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말아달라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들은 웬만하면 정리하는 마인드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종목의 중간 점검도 해주십시오. 예, SK컴주 066270인데요. 지난 8월 10일에 제가 7,900원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약간 평가익인데요. 손절가는 7,500원 정도 보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9,000원 넘어가면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대부분 다 매도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내드렸는데요. 충분히 매도할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예측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은 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평택촌놈이 정말로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0% 사인 내고요. 아무도 매수하는 말 안 하는 시점에서는 100% 사인 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0% 사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좀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115만 원 미만, 그럼 112만 원 선에서의 매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 갖고 계신 분들께는 다행스럽게도 한 1.3%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119만 6천 원, 한 12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유자와 미보유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120만 원이 회복이 되면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요. 120만 2,500원 정도 라인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유자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등 나올 때 던지라 그런 얘기고요. 미보유자들은 이거는 지금 잡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135만 원에 매도 사인 내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였었죠. 웬만하면 125만 원은 깨질 것이다. 근데 120만 원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깨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원래 저점 라인을 117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가 터지고 기타 수급을 계산해 보니까 더 낮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5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해 주시고요.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또 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115만 원 이하도 단기 매매. 만약에 중기 매매 하실 분들은 더 낮은 가격을 생각하시고요. 일단 이거를 지금 매수하는 거는 반대한다. 다만 보유자분들은 적당히 전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냐면 첫 번째가 현재 시황이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흐름이 이게 결코 단발성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동안 흘러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적자가 났다.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 이건 본인만 잘하면 되는데 이건 삼성에 의지하고 관계없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135만 원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유가 있죠. 그냥 계속해서 관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갖고 계신 분, 또 갖고 계시지 않은 분 두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5% 공략주 순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순서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유닛은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0.1% 수익입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더존 비주오는 목표가가 11,500원이었는데요. 장중에 11,700원까지 올랐었죠.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수익률 9%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한국전자인증은 아쉽게도 2% 정도 손실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인의 SK케미칼 어제에 이어서 소폭도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매수가 부근입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바이오랜드 지난주 금요일 추천주였는데요. 역시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JB스탁 이정복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존 비주온 지난주 말부터 꾸준하게 나흘째 오르면서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9% 수익 중인데요.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오른 종목을 매수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를 이제 도입이 예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모멘텀으로 의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미 도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이제 짧게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한 주간에 무려 9% 수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추천주도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제가 네오 위즈하고 네오 위즈 게임즈를 두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오 위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추천드리고,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네오 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22,000원 초반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아주 예상한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완성이 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포털 피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대형 게임 업체고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피파 재계약 문제나 이제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불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이 이제 75,000원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영업이익보다는 지금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이 올해 1,20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일단 좋은데 주가가 3분의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년 만에 처음으로 쌍바닥을 이제 형성된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3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 위즈 게임즈 설명 들어봤는데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자세한 전략도 전해주시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8월에 75,400원을 찍고 그동안 온갖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걸 열어보니까 지금 이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코스닥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21,000원이 이제 1차 지지라인이었고 21,500원이 2차 지지라인, 21,800원 이렇게 저점을 상승시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평선이 61선을 1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손절가를 그 대신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3,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할 경우는 일단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처리를 하시고요. 목표가로는 26,000원에서 7,000원의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그 목표가 도달된 다음에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주온에 이어서 오늘 추천받았던 네오 위즈 게임즈까지 한 주간의 놀라운 수익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 또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마감까지 남은 시간 20여 분 정도 됩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큰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현물과 선물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주는 어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어떤 상승 여파에 대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형주는 하락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그 코스닥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화장품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위주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 그 이제 중소형주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게임주와 그리고 화장품주, 바이오주를 거의 이제 쓸어 담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매수세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 매수세 이후에 나올 그 후폭풍. 사실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후에는 어떤 주가가 이제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제 따라들기 시작하면 거기다 대놓고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형국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의 다음 어떤 이 매수세 이후에 다음 어떤 행태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 어느 기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제대열 이제 보관 사업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제 크게 제대열 보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포스트와 그리고 보령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회사들이 이제 3대 이제 체제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독점 형태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40%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보적인 1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령과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제대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포스트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도 그 이제 장동건,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하고 제대열 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산모들의 제대열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제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확실한 매출처, 바이오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매출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원을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죠. 그 카티스템이라는 어떤 시술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장 모멘텀도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이제 수급 형태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어떤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어떤 수급의 개선 요건들 뭐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유를 매수를 하셔서 지금 뭐 1차적으로 한 12만 원을 돌파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뭐 한 4%, 5%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 뭐 종가도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오늘 급등의 후유증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시점 뭐 한 15,000원 11만 5천 원이 되겠죠. 11만 5천 원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1만 4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4만 원인지. 14만 원입니다. 네, 목표가 14만 원이죠. 예, 가격 목표가는 14만 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손절가 10만 5천 원으로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천 종목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죠. 네, 현금 비중이 25%,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동원산업 20, 솔브레인 20, 삼성 SDI 20%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면요. 22.1% 수익을 올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이익을 실현했고요. 4.2% 수익을 올린 동원산업은 보유입니다. 자, 솔브레인 11.8% 수익 올리고 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를 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 SDI는 마이너스 2.4% 소폭 손실이 나 있지만 보유를 말씀하셨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죠. 네,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5만 3천 원까지 가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5만 5천 원까지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뽑기 시작하면 그 정도 시세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만 그까지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오늘 가격 정도에 차익 실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솔브레인이 되겠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를 3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4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해 초에 고점 부근이 있습니다만 그 근처까지도 무난하게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점이 9월 15일경에 이제
그 인베스트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한 물량이 9월 15일경에 한 6% 정도 이 회사의 물량 중에 나올 부분이 있는데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소화되면 그게 이제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이제 지금 괜찮은 형국이기 때문에 뭐 4만 원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매수 단가 33,500원으로 올리는 전략 이렇게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가 되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기와 그리고 삼성 SDI, 뭐 삼성물산까지 빠지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5%까지 빠졌습니다만 장막판에는 어느 정도 양선을 내면서 종가는 14만 1,500원으로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여파로 인해서 빠지는 거지 어떤 이 회사의 그 자체적인 뭐 실적 모멘텀이 악화됐다거나 어떤 수급의 악화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 한 1%, 2% 정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뭐 지금 보유를 하셔도 무난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15만 원을 돌파하면 충분히 16만 원까지는 매물벽이 가볍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보고 목표가는 그대로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승현 과장의 최종 포트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 AS에 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네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정승현 과장의 최종 포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동원산업이 20%이고요. 솔브렌이 20%, 삼성 SDI가 20%, 메디포스트가 20%, 현금 비중은 20%로 5분의 1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 수익이 나 있는 동원산업, 솔브렌이 11.8%로 목표가 손절가를 상향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보유고요. 마이너스 2.4% 손실 나 있습니다. 다음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을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과 함께 구체적인 마감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는 9월 1일 날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투자 해법을 찾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